나는 평생을 뛰었습니다. 낮에는 현장을 누비고 밤에는 도면을 펼쳐들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은 거대한 공사도 실패한 협상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던 저녁의 작은 행동이 한순간에 내 운을 뒤틀어 놓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독일 북부의 한 공장에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이었고 공장 주변에는 쇳가루 냄새와 차가운 기계음이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날 중요한 계약 서명을 앞두고 있었기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나는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했습니다. 피로를 잊겠다고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과 기술 자료를 다시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사소한 의심과 불안이 마음속에 새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계가 정말 맞는가? 내일 저들이 또 다른 조건을 내밀면 어쩌나?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점점 판단력이 흐려졌고 머리는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몸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더 보려고, 더 확인하려고, 더 준비하려고 재촉했습니다. 그때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그만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일 회의는 길고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조금 더 보고 자겠어. 그 한마디가 다음날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공장 회의실에서 계약 상대방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조건을 내밀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고 나는 밤새 뒤섞인 생각들 때문에 중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단호하게 밀어붙였을 텐데 그날은 머릿속이 뿌옇고 눈앞에 숫자들이 하나하나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나는 단호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상대는 우리가 흔들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협상 전부를 다시 틀어버렸습니다. 거대한 기회가 눈앞에서 흔들리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전날 밤에 나약한 판단 하나가 오늘의 실패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회는 바람처럼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날의 선택, 전날의 감정, 전날의 습관이 만들어둔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낮에 벌어지는 실패는 다시 고치면 되지만 밤이라는 시간에 무너진 마음과 판단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져 인생의 방향을 미세하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흔듭니다. 나는 그날 무거운 회의실을 나와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그리고 그 길 위해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저녁의 작은 선택 하나가 다음날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그저 또 하나의 하루라고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바로 그날의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께 전할 저녁 습관 경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중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첫 번째 금지 습관을 말할 차례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녁이라는 시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정신은 낮에 부딪히고 싸우며 이미 한계까지 소모되어 있는데 그 지친 마음으로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 다음날의 운과 기회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첫 번째 금지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녁의 감정을 소비하는 행동, 특히 50대 이후에는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일본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 중공업 기술협력 프로젝트 때문에 도쿄 외곽의 기술연구소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먼지 냄새와 기계 오일이 묘하게 섞여 특유의 냉기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본 측 엔지니어들과 중요한 최종 조율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나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한 젊은 엔지니어가 나에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국에서 보내온 설계 도면은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우리 프로젝트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겁니다. 말투는 무례했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깎아내리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주변 일본 엔지니어들도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반응하면 내일을 망친다. 그래서 나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정확히 따져봅시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도 그 젊은 엔지니어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말들이 하루 종일 현장을 돌아다닌 내 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녁이라는 시간은 기분 좋게 정리하고 쉬어야 하는 때인데 나는 그 감정을 붙잡고 놓지 못했고 결국 밤늦게까지 혼자 자료를 들춰보며 불안과 분노를 번갈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마음은 점점 좁아졌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녁 감정 소비의 위험입니다. 정신이 지친 시간에 분노와 불안을 자극하면 그 감정이 밤새 뇌에 남아 다음 날의 판단을 흐립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나는 평소 같은 날카로운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침착했지만 나는 전날의 감정 잔재 때문에 불필요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결국 사소한 부분에서 의견이 충돌하며 조율이 길어졌습니다. 그 젊은 엔지니어의 말 한마디가 내 감정을 흔들었고 내가 그 감정을 저녁에 붙들어 놓은 거 이 다음날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협상이 끝난 뒤 한 일본 중견 엔지니어가 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에 많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얼굴이 너무 날카로워 보이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낮에 싸워야지 밤에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밤은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어 마음을 흩뜨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감정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밤에 한번 흔들리면 그 여파가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사흘까지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저녁에는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말이 날 스스하게 찔러도 그 감정은 내일 아침에 다루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여러분께 두 번째 금지 습관, 사람들은 좋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운과 기회를 갉아먹는 매우 치명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저녁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성실함이라고 착각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행동이야말로 운을 말리고 기회를 잠식하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그것은 바로 늦은 밤까지 정보를 뒤지는 습관, 필요 이상으로 머리를 쓰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면, 조금만 더 확인하면 내일 더 완벽해지겠지. 그러나 실상은 반대입니다. 저녁에 뇌는 이미 소모되어 있고 판단력도 흐려져 있으며 새로운 정보는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뒤엉켜 혼란을 만듭니다. 나는 이 사실을 유럽 출장 중에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1970년대 후반, 나는 네덜란드의 한 조선 기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항구 도시 로테르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항구 주변에는 차가운 바람과 기름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고 부두에서는 크레인이 철제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소리가 낮은 울림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회의는 다음 날 오전이었고 핵심은 우리의 설계 기술이 유럽 기준을 만족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이미 검토했고 모든 시나리오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본사에서 한 통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한 보고서의 수치가 틀렸다는 내용이었고 담당자는 혹시 몰라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당장 처리할 급한 문제도 아니었고 다음날 회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이게 치명적 오류라면? 혹시 저들이 이걸 지적하면 계약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불안은 눈처럼 쌓였고 나는 결국 책상 위 모든 자료를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머리는 이미 지쳐 있었고 숫자는 하나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으며 자료들은 서로 다른 결론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새벽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고 아침엔 눈이 턱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이미 지쳐 있었고 집중도 흐트러졌습니다. 유럽 측 기술진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평소 같으면 명확하게 대답했을 내용조차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트러진 판단은 회의 내내 이어졌고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동행했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어젯밤에 자료 다시 보셨습니까? 표정이 많이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밤에는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판단이 흐려진다. 정보는 더해질수록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탁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뇌는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밤에 과한 사고는 다음날의 집중력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더 넣으면 성공이 가까워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준비는 낮에 하고 검토는 아침에 해야 합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머리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머리를 식히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결심했습니다. 저녁에는 새로운 정보를 넣지 않는다. 새로운 문제를 찾지 않는다. 새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또 하나의 위험한 습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며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지만 사실은 몸과 운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동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저녁 습관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며 가장 자연스럽게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몸과 운을 동시에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늦은 약속과 인간관계 소모,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습관이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장 은밀한 함정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국내 한 공장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조선 사업과 자동차 사업이 동시에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하루는 지방의 한 생산 현장 점검이 끝난 늦은 저녁이었고 몸은 이미 하루 종일 기계음과 철 냄새 속에서 지쳐 있었으며 머리도 무거웠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조금 쉬고 싶었지만 그날 공장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에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나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 근처에 허름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튀김 기름 냄새와 숯불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피곤한 사람들 특유의 낮은 웃음소리가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치고 좋은 결말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리에 앉은 이상 피할 수 없었고 공장장은 술 한 잔을 뒤로 넘기며 무거운 말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내일 보고하려 했던 생산량 수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검수 과정에서 예상보다 불량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나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갑자기 철판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 드렸어야 했는데 부담이 돼서 오늘 밤에라도 말씀드리면 마음이 조금은 편할 것 같아서.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사람들은 낮에 할 말을 밤에 하는가? 낮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밤이 되어서야 토해내고 상대에게 감정적 무게를 떠넘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몸과 마음은 낮보다 밤에 훨씬 연약해져 있습니다. 이미 하루를 버티느라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 피로한 상태에서 문제를 들으면 마음은 과도하게 무거워지고 냉철한 판단은 사라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나는 숙소에 돌아와서도 그 숫자만 떠올랐고 공장장의 불안한 표정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의에 들어가자 머리는 이미 흐트러져 있었고 나는 사소한 판단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불필요하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회의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현장 책임자들은 내 표정을 살피느라 더 위축되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망가지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전날 저녁 30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저녁의 만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키운다. 저녁은 감정이 예민해지고 몸이 약해지는 시간이고 이때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가져갑니다. 특히 고민을 털어놓는 인간관계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담을 떠넘기는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50대 이후에 계속 받다 보면 몸은 지치고 판단은 흐려지고 운은 점점 말라버립니다. 나는 그 이후로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녁에는 어떠한 인간관계의 소모도 만들지 않는다. 약속이 생기면 과감히 낮으로 미루고 밤에는 몸과 정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음 날에 집중력이 달라졌고 작은 기회들도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또 하나의 위험한 저녁 습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습관은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사고 그리고 운까지 무너뜨리는 치명적 요인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저녁 습관은 우리가 가장 가볍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몸과 운 그리고 생명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늦은 먹거리, 늦은 시간의 과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습관이 하루의 리듬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다음 날의 판단력과 체력을 결정적으로 흔듭니다. 나는 이 사실을 중동 프로젝트 현장에서 아주 뼈아프게 목격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우리는 중동 사막 한가운데에 대규모 플랜트를 세우고 있었고 모래바람은 하루 종일 텐트를 뒤흔들고 장비 위에는 뜨거운 사막 먼지가 소금기처럼 달라붙었습니다. 낮 기온은 몸을 지치게 했고 밤이 되면 급격하게 내려가는 기온이 숙소 안에 금속 지붕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 현장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력도 좋았고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집중력 있게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늦은 식사를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모두가 간단히 요기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 그는 꼭 혼자 컵라면과 통조림을 꺼내놓고 늦은 시간까지 먹으며 도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낮에는 정신이 없어 먹을 시간을 못 잡습니다. 밤이라도 든든히 먹어야 버티죠. 겉보기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늦은 밤의 과식은 몸의 피로를 3배로 늘리고 다음날의 리듬을 완전히 흐트러뜨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점검 도중 그 베테랑 엔지니어가 갑자기 현장에서 중심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두가 달려와 부축했지만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현장 응급요원이 달려와 혈압을 재더니 말했습니다. 전날 밤에 과식하셨습니까? 위에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밤새 체력이 회복되지 않고 부담이 쌓여 쓰러지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그날 중요한 설비 점검 책임을 맡고 있었고 그의 판단 하나에 막대한 손실 여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야식이라는 지극히 사소한 습관이 그의 몸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진 몸이 결국 현장 전체의 안전을 흔든 것입니다. 그는 안정을 찾고 며칠 후 정상적으로 복귀했지만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보다 제 때문에 현장이 위험해질 뻔했다는 생각이 더 두렵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머릿속이 울렸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운이 무너진다. 아무리 큰 책임감을 가진 사람도 밤의 작은 선택 하나에 의해 다음 날의 능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나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에는 밤에 먹는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날의 기운, 판단, 체력, 집중력을 결정하는 살아있는 변수입니다. 야식은 몸을 쉬게 해야 하는 시간에, 장기를 움직이게 하고 회복해야 할 시간에 부담을 쌓으며 깊은 잠을 방해하고 다음 날의 흐름을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 어긋난 하루가 모이면 기회는 멀어지고 운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한 가지 철칙을 세웠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않는다. 피곤하면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체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휴식이 체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운 뒤에야 나는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다섯 번째 금지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습관은 겉으로는 아주 조용하고 해가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마음을 좀먹고 운을 말려 죽이는 가장 은밀한 독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저녁 습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조용하고 평범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반복하고 아무도 말리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늦은 불평과 늦은 후에 저녁이 되면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되풀이하고 이미 끝난 일을 다시 펼쳐놓고 고칠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습관이 마음을 잠식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그 부정적 감정이 다음 날의 기회와 판단을 무섭게 뒤흔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본사 회의실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여러 사업을 동시에 끌어가던 시절 어느 늦은 밤 본사에서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시각은 밤 11시가 넘었고 창밖에는 형광등 빛이 길게 드리워져 텅 빈 사무실 바닥에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두가 돌아간 뒤 홀로 남아 정리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회의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명의 임원이 퇴근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내 귀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역시 우리는 운이 없어. 이번 프로젝트도 타이밍이 나빴지. 요즘 직원들은 믿을 수도 없어.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회사가 너무 빨리 커진 거 아닐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말들은 불평이었고 책임을 회피하는 합리화였고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특히 늦은 밤의 불평은 낮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활기와 긴장감이 있지만 밤에는 기운이 빠지고 감정이 예민해져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다음 날의 태도, 판단, 의욕을 불태우는 불씨가 됩니다. 나는 그들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그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하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불평이 해결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밤의 후에는 길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좁게 만들 뿐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퇴근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임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야근은 하되 불평은 하지 말라. 문제는 내일 아침에 말하라. 저녁의 후에는 금지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밤이 되면 좁아지고 어두워지고 과거에 더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운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낮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밤에 생각하면 2배로 무겁게 느껴지고 사소한 걱정이 거대한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하며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갉아먹는 함정에 빠집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 강해집니다. 호르몬 변화, 체력 저하, 스트레스 누적 때문에 밤의 불평 한 번이 다음날 의욕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저녁에는 절대 후회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일 고치면 되고 오늘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내일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저녁은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정을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속도는 몸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무너진 마음은 운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5번째 경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6번째 금지 습관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기회를 잃고 인생의 리듬을 깨뜨리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6번째로 경계해야 할 저녁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이라고 착각하며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운과 기회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안에 끝내려는 완벽주의,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습관이 오히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젊을 때는 밤샘을 해서라도 일을 끝내면 성취감이 있었고 다음 날에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이 보내는 신호, 뇌가 보내는 경고가 다릅니다. 저녁의 완벽주의는 일의 완성도가 아니라 다음 날의 능력을 갉아먹고 결국 전체 흐름을 망가뜨립니다. 나는 이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느 겨울 본사에서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는 해외 대기업과 대규모 장기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수십 년 미래가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류 내용은 방대했고 조건들은 복잡했습니다. 낮부터 계속 회의를 하며 정신이 이미 지쳐 있었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자,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렇게 밤이 깊도록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 앉아 서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창밖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미세하게 흔들었지만 나는 오직 문서 속 숫자와 문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곤이 서서히 몰려오자 글자들이 하나둘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문장도 더 이상 정확하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자. 내일 더 잘하려면 오늘 완벽히 해둬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새벽 가까이 되어 서류를 모두 마무리했고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문서를 덮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 그러나 다음 날 회의실에서 유럽 측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에 수치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계산 과정도 누락이 있군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밤새워 정리한 문서였기에 더 충격이 컸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피로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숫자 하나가 틀렸던 것, 문장 하나를 빠뜨렸던 것. 하지만 그 작은 실수가 계약 전체 신뢰에 영향을 줄 뻔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에 너무 늦게까지 하신 건 아닙니까?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완벽하려는 욕심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를 부른다. 오늘 안에 끝내려는 집착이 내일의 기회를 빼앗는다. 낮에 해도 될 일을 밤에 억지로 붙들고 늘어지면 완성이 아니라 오류가 만들어지고 성취가 아니라 실수가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체력은 체력이지만 무엇보다도 뇌의 회복력이 젊을 때와 확연히 달라집니다. 밤의 판단은 결코 날카롭지 않습니다.
밤의 몰입은 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착각입니다. 밤은 생각이 깊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흐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부터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저녁에는 일을 끝내려 하지 말고 멈출 줄 알아라. 일을 멈추는 것이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능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달콤해 보이지만 실은 독입니다. 특히 저녁에 찾아오는 완벽주의는 다음 날의 성공을 갉아먹는 가장 은밀한 함정입니다. 여러분, 운이란 큰 선택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함정에서 무너집니다. 하루의 끝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6번째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와 8번째 금지 습관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밤이 되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마음의 함정이고 운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두 가지 금지 습관은 밤이 되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마음의 함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생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을 말리고 기회를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현장과 협상을 경험하면서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7번째 금지 습관은 바로 늦은 욕심. 밤이 깊어질수록 생기는 이상한 충동과 욕망입니다. 낮에는 담담하게 넘길 수 있는 일도 밤이 되면 필요 이상으로 크게 보이고 평소엔 욕심내지 않던 것도 갑자기 갖고 싶어지고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절대 건강한 욕심이 아닙니다. 피로가 만든 왜곡된 욕망이고 감정이 만든 불필요한 충동입니다. 젊은 날엔 이런 마음이 오히려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욕심은 추진력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도전이 아니라 무리한 확장이 됩니다. 나는 이 사실을 홍콩 출장 중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당시 해외 투자자들과 회의를 하던 날 밤이었습니다. 협상이 길어져 모두가 지쳐 있었고 이미 대부분의 조건이 맞춰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투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회장, 만약 여기서 조건 하나만 더 얹어준다면 우리 쪽에서 계약 규모를 2배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달콤했습니다. 가능성도 있어 보였고 한 번에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환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뒤엉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이라면 냉정하게 계산했겠지만 밤이 되자 감정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2배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잡아야 할 기회가 아니겠나? 그러나 내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다. 결국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맑아진 상태에서 조건을 다시 검토했을 때 나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전날 밤의 제안은 이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리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밤의 욕심은 모두 가짜다. And 비고란 히레그 토르게 하지.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금지 습관은 늦은 비교.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위험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비교는 젊은 시절의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젊을 때의 비교는 경쟁심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만 50대 이후의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피곤해지고 감정이 무뎌지고 생각이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교는 현실이 아니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미국 출장 중 호텔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자 현지 뉴스에서 해외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저만큼 못했을까? 내가 뭔가 큰 것을 놓친 건 아닐까? 그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피곤한 밤이라는 조건이 나를 비교의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동행했던 해외 담당 책임자가 내 방문을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전에 한 가지만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는 계약 자료를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이 계셨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많은 걸 비교하시면 오히려 보던 것조차 놓치게 됩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비교는 현실을 보는 눈을 흐립니다. 남의 속도와 남의 결과를 밤에 떠올리는 순간 자신이 걸어온 길이 작아 보이고 자신이 가진 기회가 의미 없어 보이고 결국 스스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밤의 비교는 언제나 과장되고 언제나 왜곡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다음 날의 자신감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운이란 거창한 용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도전에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운은 저녁의 작은 선택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습관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또 조용히 사라집니다. 늦은 감정, 늦은 정보, 늦은 약속, 늦은 음식, 늦은 불평, 늦은 완벽주의, 늦은 욕심, 늦은 비교. 이 8가지가 하루의 흐름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하루가 모여 인생의 방향을 뒤틀어 버립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저녁은 몸을 쉬게 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지 인생을 뒤흔드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녁을 지키는 사람만이 내일을 잡는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운과 기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